네, 월가에서는 어떤 시각 내비쳤는지 인터뷰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희욱 소장과 함께합니다. 네, 소장님. 네. 미국 증시 휴장한 거 우리 증시에도 약입니까? 일단 앞에서 통계에 따르면 메모리얼 데이 이후에 증시가 대부분 좋았다고 하는데 예. 잘 아시지만 이제 미국이 워낙에 소비 비중이 GDP에서 차지하는 그 포션이 크다 보니까 솔직히 이렇게 연휴 지나고 나면은 이제 뭐 그 연휴 동안에 이제 뭐 소비가 많이 일어났을 것이다 해가지고 이제 약간 샤머니즘까지는 아니지만 이렇게 그냥 직관적인 생각으로 증시가 좋은 적이 많고 그다음에 1971년 이후로 보면 뭐 블랙 먼데이도 그때 한번 있었고 뭐 닷컴 버블 뭐 다 있긴 네. 했지만 대체적으로 이렇게 휴장일 다음에는 사람들이 주식을 사고 싶은 욕구가 많고 휴장일 전에는 팔고 싶은 욕구가 많고 이런 차원에서 오늘 외국인들이 일단 모르겠어요. 지금 이제 뉴욕 증시가 휴장이었기 때문에 네. 유럽하고 뭐 런던, 독일 이런 DR물 가격을 보면 솔직히 삼성전자에 약간 매물이 있긴 한데 요거는 우리가 조금 오늘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왜냐하면 미중 무역 협상이 점점 길게 장기화되면서 외국인들이 양털깎이 차원으로 그동안 많이 오른 동아시아로 이머징 IT 반도체 주식을 줄일 가능성도? 공산이 크다는 거고 뭐 긴 병에 효자 없다고 뭐든지 길어지면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스트레스는 배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소장님은 이렇게 명언집 같은 거를 항상 가지고 다니시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항상 책 하나만 읽으시는 더 쓰세요. 것인지. 네, 제가 살게요. 예, 다우엔 나스닥으로 끝내기 뭔가 아쉽다 네. 싶은데요. 다우엔 나스닥 명언으로 읽기 이런 건데요. 아니에요. 그러지 마세요. 왜요? 힘드셨나요? 너무 좋아하시는데. 알겠습니다. 자, 바로 오늘 첫 번째 이대로 이슈부터 가죠. 좀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리시 타임즈 사설 보겠습니다. 미일 정상회담 키워드는 골프, 셀카, 더블데이트, 커플보트, 트럼프, 7월 참 의원 선거 압승 기대한다. 분위기 아니, 너무 좋은데요? 진짜 외신에서 셀. 만약에 인스타로 이거를 해시태그를 붙였다면 보세요. 골프, 네. 셀피, 그다음에 더블 데이트, 그다음에 커플 보트. 오리배. 지금 아니, 말씀하시는 게 미중 회담, 미일 회담 말씀하시는 거죠? 미일 회담 키워드가 아, 이건 예. 누가 봐도 거의 이제 더블 데이트의 느낌인데 뭐 하여튼 별의별 샷이 다 나왔어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솔직히 좀 꼴배기 싫으니까 그죠. 국내 언론들은 보도를 잘 안 하는데 어제 보여드렸던 마이니치, 요미우리, 뭐 산케이, 뭐 니온게이자에 보면 완전히 사진이 도배가 돼 있는데 트럼프하고 멜라니아 그리고 아베하고 아키콘가요? 넷이서 이제 보트를 타고 네. 아베가 노를 저으면서 막 데이트하는 이게 정상회담에서는 아니 솔직히 그리고 어떤 의전이나 경호 때문에라도 만약에 이 사람이 미쳐가지고 배를 뒤집거나 이러면 다 잘못될 수 있어가지고 이런 거 좀 안 하는 거거든요. 근데 과연 우리나라는 지난 북한 공연 때 뭐 몇 초 동안 암전된 거를 서로 신뢰의 의미라고 그렇게 의미부여 놀이를 하고 앉아 있는데 그렇다면 이 의미는 배까지 엄청난 거 탔어. 아니에요? 노를 졌다고요. 그러면은 노를 후려치거나 이러면 어떡하려고 배를 아니, 태웠겠어. 그런 것도 있고 통역이나 다른 사람이 배제된 채 물에 넷이만 배 위에 떠 있었다니까요. 그럼 무슨 대화가 오갔을지 모르는 거잖아요, 사실은. 아니, 네. 이렇게 노젓는 거를 제가 굉장히 나쁜 추억이 있으신가 봐요. 한강을 그렇게 안 가시는데 이렇게 오리배와 관련된 건가요? 네, 네. 더 이상의 언급은 좀 자제하겠고요. 네. 골프는 어떻게 됐어요? 골프는 트럼프가 이겼죠. 아, 그래요? 이 사람 뭐 반반 근데 먹고 트럼프가 골프 잘 쳐요, 골프를? 잘 치죠. 그리고 아니 벌써 이제 이 체형이 뭐 잘 칠 체형이고 그다음에 비거리가? 이분이 또 약간 숏 게임에도 능할 것 같은 게 심리나 이런 거에 또 컨트롤 잘하기 때문에 하여튼 트럼프가 이겼고 근데 일본은 또 16홀이라 그러대요. 이번에 아, 그래요? 다르네요? 치바현에서 친 걸 보니까 18홀이 아니고 아. 16홀이었대요. 어쨌든 간에 그러고 있는 가운데 이제 트럼프가 일본이 7월 달에 참의원 네. 선거가 네. 있잖아요. 여기서 압승하길 기대한다고 또 펌프질을 여기다가 이거 솔직히 선거법 위반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남의 정상이 와가지고. 근데 사실은 이제 아베가 트럼프와 사이가 안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트럼프가 안 될 것이다. 그러니까. 선거에서 힐러리에 베팅했기 때문에. 베팅했기 때문인데 이제 미친 여자애. 그런 과거의 선례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내가 너를 믿는다. 하지만 너는 될 것이다. 뭐 약간 역발상의 그렇죠. 그런 언급을 한 건 아닐까요? 그래서 일본 지금 언론에서는 트럼프 재선 가능성 높다고 또 열심히 또 이제 막 흡입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번 정상회담은 솔직히 미국하고 형제 국가인 캐나다 네.
트리도하고의 회담도 이런 장면은 안 나왔어요. 이거 진짜 전 세계적으로 이 저희가 뭐라고 네, 보세요, 소장님? 왜 이렇게까지 친밀감을 보여주는 시도를 이번에 한 걸까요? 북한과 중국 때문에? 북한과 중국 때문에도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사실 지금 중국을 거리를 두는 만큼 일본하고의 거리를 좁힌다는 거. 그다음에 군사적으로 봤을 때는 북한이 저렇게 사실 도발하는 것을 네. 일본의 극우들은 반겨요. 왜냐하면 이걸 자위대 재무장이나 아니면 빌미로 다시, 삼을 수 있기 때문에 군사력을 높여야 된다는 빌미로 삼을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이 이제 또 일본을 야야야 달래는 거죠. 우리가 뒤에 있는데 니네가 굳이 이렇게 손에 피 묻힐 필요 없어 이런 거고. 그다음에 이제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압승하기를 기대한다. 이럴 경우 이제 아베는 4연임까지 가능하고요. 와. 이렇게 되면은 또 트럼프가 야, 다 내 덕인 줄 알아. 무역 협상 때 니네가 좀 양보해. 또 뭐 이렇게 나올 수 있고. 거기다가 G20 정상회담 지금 한 달 앞두고 이제 저렇게 트럼프랑 아베랑 서로 막 그 뭐 브로맨스 막 케미 막 꽃 피우고 막 이러다 보니까 네. 오사카에서 다시 G20에서 만나도 결국은 G2 공동 개최급의 어떤 정상회담이 되고 나머지 나라들은 약간 뒷전으로 특히 지금 한일 관계가 안 좋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더 소외를 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불참할 수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 대신 보낼 수 있다는 건데 저는 솔직히 이럴 때일수록 적극적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가서 또 망신 나가면은 뭐라고 하실 거잖아요. 아니 근데 외신에서 이랬다. 아니, 솔직히 이건 이것도 있어서는 안 된다. 한 나라의 대통령인데 이렇게 네. 악수 청하다가 이렇게 막 무시당하고 이런 게 너무 많이 나오는데 저도 이제 국제 관계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네. 솔직히 이제 어색한 사람이 자꾸 제스처가 많이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너무 악수를 많이 청해요. 지금 제스처 엄청 많이 하고 계세요. 제가 약간 민망한데 예. 마치 이거 우리 어색한 악수하다가 사이. 막 과하게 아무 악수할 상황도 아닌데 아. 괜히 손 내밀었다 이런 걸 보면 약간 우리 술자리에서 좀 사회성이 부족한 친구가 괜히 하이파이브 막 유도하는 애들 있잖아요. 뭐 말 한마디 끝나고 하이파이브. 파티 가면. 웃기지도 않은데 그다음 괜히 막판에 애들한테 맞고 울고 가는 약간 그런 컨셉이 생각나서 과도한 스킨십 유도는 네. 누가 봐도 독이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그 북한 탄도미사일 쏜 거에 대해서 네. 트럼프 대통령은 위반이 아니다. 그리고 아베 총리는 위반이다. 제재를 가해야 된다라고 온도차 드러낸 것도 뭐 불협화음이라고 보세요? 아니면 어떻게 보세요? 서로 이제 협력할 건 협력하면서도 너무 또 한쪽으로만 흐르지 않기 위해서 약간 또 서로 이제 이 양념을 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양국의 입장차를 분명히 나타내긴 하되 그런 어떤 이 협상이나 어떤 화합에 대한 의지가 있다는 배경을 이제 네. 표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외교는 사실 그런 거거든요. 마음에 안 든다고 해가지고 그냥 자리에 박차고 일어나서 나오거나 아니면 대놓고 디스하는 게 아니라 분위기 좋게 하고 이제 한두 마디씩 거기다 이제 논점을 사실 섞는 건데 우리 솔직히 지금 한일 관계 보면 아예 테이블에 같이 앉는 것조차도 허용이 안 될 정도로 너무 지금 일방적으로 사실 흐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다 뭐 징용공 배상 문제도 사실은 일본에서 굉장히 지금 불쾌하게 생각하는 것도 있고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 불쾌함이 더 불쾌하고 그렇죠. 네. 근데 외교 관계에 있어서는 사실은 이번 미국과 일본 정상의 만남은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된 것, 외교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그렇게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미국 특유의 어떤 갑질 좋아하는 거랑 일본 특유의 어떤 접대의 어떤 잘 달인, 맞았다? 이런 케미가 정말 잘 맞았. 환상의 콤비. 네, 환상의 거의 콤비였죠. 알겠습니다. 와, 이런 정상회담은 본 적이 저도 저도 없는 것 없어요, 같아요. 진짜. 예, 뭔가 이 셀카 더블 데이트 뭔가 참신했던 나름의 시간이 아니었가 싶습니다. 다음 이야기 좀 들어보도록 하죠. 뉴욕타임스 칼럼 브렛 스티븐스입니다. 최근 인도, 호주, 필리핀, 이스라엘 등 글로벌 선거판 트럼피즘 영토 확장. 지난 4월 월가 70% 트럼프 재선 예상. 거의 지금 90% 이상이 트럼프 재선을 예상하는 듯한 움직임이에요. 트럼프 입장에서 지금 선거가 1년도 더 남았는데 너무 일찍 달려나가는 건 싫지만 뭐 또 트럼프 성격상 일찌감치 쐐기를 박자 뭐 이럴 수 있는데 네. 어쨌든 이 브렛 스티븐슨이 뉴욕타임즈 컬럼에다가 트럼프가 내년에 어떻게 재선을 하는가라고 이제 어떻게? 분석 컬럼을 냈는데 약간 사진은 좀 약간 손석희 씨 같이 나오지 않았어요? 진짜 똑같네요. 네, 근데 이번에 나이는 73년생이에요. 아. 저랑 2살 차이고 그리고 우리 소장님 동안이세요. 고맙습니다. 예. 시카고대 나서 똑같은 시카고대 나와가지고 런던 정경대 LSE를 저랑 같은 동문이에요. 아. 대학원 나왔고
이 양반이 이제 그렇게 많이 배웠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풀려가지고 우리로 치면 종편 같은데 이제 정치 분석가로 여기저기 많이 떠돌다가 15만 원씩 받는 그 생활이 지겨웠는지 네. 15만 원씩. 뉴욕타임즈에 어떻게 둥지를 틀었더라고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최근에 인도의 모디 총리, 그다음에 호주 지난주 선거, 필리핀, 그다음에 이스라엘 뭐 선거 다 보면 글로벌 선거판에서 이런 어떤 내셔널리즘, 그러니까 트럼피즘이 영토를 확장했다 이거예요. 거기다가 적대적 민족주의. 그렇죠. 어젯밤에 나온 유럽 의회 선거 결과도 보면은 아예 far right, 네. 그러니까 이제 아예 극우 쪽이 득세를 했고 네. 그다음에 거기도 이제 우리로 치면 약간 녹색당 같은데 네. 거기가 이제 또 생각보다 선전을 했는데 어차피 유럽은 그런 극좌 쪽의 비중이나 지분이 워낙에 항상 역사적으로 있어 왔기 때문에 그거는 뭐 그렇다고 치는데 어떻게 보면 이번에 아예 죽은 게 중도 좌파란 말이에요. 유럽 연합에서. 그럼 사실 민주당을 뭐 우리나라 한국 민주당, 미국 민주당 뭐 같이 공통점과 차이점을 많이 얘기하는데 사실은 미국 민주당은 뭐 좌파일 수는 없고 약간 중도 좌파라고 보거든요. 아니 자본주의 강국인 미국에서 어떻게 좌파 정당이 그렇죠. 있을 수가 그렇죠. 있어요. 하여튼 그렇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트럼피즘에 따라서 결국은 선거 트렌드가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다. 사실은 어젯밤 유럽 연합 선거 결과도 우리나라 정치권하고 청와대에서 상당히 아마 이거 긴밀하게 쳐다보고 있을 거예요. 물론 사실 트럼프 당선 시점에 우리나라는 반대로 이제 좌파가 득세했지만 좌파라는 게 사실 욕이 아니고요. 레프트냐 라이트냐, 네. 파 레프트냐, 그렇죠. 파 라이트냐. 해외에선 정확하게 자기들의 어떤 캐릭터리스틱스를 구분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괜히 좀 옛날부터 그 정치적인 그 정쟁의 어떤 수단으로 쓰여서 좀 그리고 그 뜻 프레임 자체가 씌우기 때문에. 예, 좀 모호해졌어요. 좌파, 빨갱이 뭐 이런 이 것들 있는데 트럼피즘 전에 있었던 게 이제 메르켈리즘이라 네. 그래서 이제 뭐 난민들 받고 뭐 너무 끝과 끝을 가는 것 같아요. 특히 유럽이 그런 지금 성향이 더 근데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유럽도 이제 트럼피즘으로 가는 게 메르켈리즘으로 이제 독일이 난민을 받아봤는데 이제 이슬람이나 무슬림이나 이런 사람들이 너무 아이도 갑자기 많이 낳고 정체성도 잃어버리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민족주의로 가는 거잖아요. 네. 뭘 생각하신 거예요? 아니 선거 결과가 말해줬잖아요. 네네. 선거 그러니까요. 결과가. 근데 우리나라는 저는 네. 포인트를 짚고 싶은 게 우리나라는 사실 이 글로벌 트렌드와는 반대로 가고 있잖아요. 예. 너무 빠르거나 너무 이르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봅시다. 좀 더- 역행한다고 보기에는 좀 그러니까요. 또 이거 명언 같아요. 너무 빠르거나 너무 이르거나. 예, 그러니까 책 하나? 언젠가는 전 세계 정치 트렌드가 우리를 따라오거나 네. 아니면 우리가 따라가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할 것이고 어쨌든 지금 현재 대한민국 정치, 경제, 문화, 사회적인 어떤 정부의 스탠스를 외국인들이 마음에 들어하진 않는다. 금융시장에서 증명되고 있다. 예. 끝. 두 번째 거는 명언과 함께 마무리하고 마지막 거 오늘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UBS 동아시아 헤드 민란텐입니다. 미중 무역 협상 2020년 직전에나 양국 화웨이급 직전에나 끝난다고요. 양국 화웨이급 돌발 악재 숨겨도 이머징 비중 확대 마감 호주 달러 숏 2020년 직전에나 이게 뭐예요? 직전에나 뭐 끝난다고요? 무역 협상이 네. 2020년 직전에나 그러니까 마무리. 올 연말에나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이다. 전형적인 우리나라 그 성형외과 피부과의 실장님 같은 근데 어디서 진짜 많이 예쁘신데? 뵌 분 같다라고 생각했는데 역시 어제 뵌 분과 비슷하네요. 베트남 분인가? 어제 뵌 분. 갔다 왔네. 어쨌든 네. 미중 무역 협상은 이제 너무 일찍 타결이 안 될 것이다. 그리고 지금 화웨이 가지고 지금 연락에 싸우고 있는데 네. 화웨이급 돌발 악재가 숨겨져 있을 것 하나 같아요. 더 악재가 있다고. 뭐가 있어요? 그래서 뭐 그게 환율일 수도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의 반도체 굴기와 관련돼서 네. 지금 CCTV 백도어 문제 가지고 좀 이러잖아요. 어떻게 보면 화웨이는 너무 좀 약간 범용의 이런 거라서 어느 한쪽으로 뭐 판정승은 가능하지만 죽고 사는 그런 문제로는 힘들 것 같고 화웨이가 이제 적당히 이제 합의 수순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이제 그동안 중국이 탈취해간 기술과 CCTV 그 백도어를 통해서 가져간 정보 같은 거에 대해서 만약에 미국 의회 조사국이 네. 뭐 조사 나온다 막 이렇게 또 가면 그게 돌발 악재가 될 수 있고 그다음에 또 환율 문제에 대해서도 환율 개입이 네. 그동안 PBOC에서 얼만큼 있었고 어느 정도 있었고 또 이런 거 조사하고 그다음에 또 10월 달에 환율 조작국 지정
거기서 뭐 또 이런 식으로 또 한번 또 고비가 올 수도 있고. 근데 솔직히 지금은 달러가 계속 그 상대적 강세 평가 절상으로 가기 때문에 위안화가 낮은 거지.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 위안화를 낮추려는 그런 오퍼레이션을 할 여력이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니 거기다가 단속 떴을 때라도 가만히 있어야지. 단속 떴을 때 음악 크게 틀고 장사하는 사람은 미친 사람 아니, 아닐까요? 지금은 환율적으로 중국이 정말 제 생각도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을 것 같고 안아야 되는 게 맞는 시기인 거는 같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CCTV는 다른 쪽으로도 건드릴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은 뭐예요? 이머징 비중 확대는 마감됐다. 그 호주 달러는 쇼치고 있다. 그 UBS의 하우스 뷰가 네. 이제 지난 연말부터 증시가 많이 좀 혼란스러웠고 뭐 급락도 나왔었는데 그럴 때마다 이머징 마켓엔 오버웨이트 의견을 계속 냈었는데 그거는 이제 클로징. 이머징 비중 확대는 당분간 고만. 그 다음에 원자재하고 그 상품 시장하고의 어떤 코릴레이션이 큰 호주 달러는 쇼쳐라. 뷰가 바뀌었네요. 뷰가 좀 약간 매파적으로 바뀌었고 네. 탄 민란 씨, 네. 네. 민란텐 어쨌든 민란태님. 동아시아 CIO급이거든요. 이분이 한 얘기가 결국은 이제 어떤 이 AP 지역, 동아시아 지역 외국계 운용사들의 어떤 입장을 대변하는 게 아닌가. 어차피 한국 주식 사는 외국인들은 미국, 뭐 유럽, 런던, 뭐 독일 프랭크푸르트 거래소 이런 데보다는 사실 아시아에 있는 글로벌 금융사 디비전들이 주로 많이 거래를 하기 때문에 결국 이 사람 의견이 좀 맞지 않나 저는 싶고, 그런 차원에서 앞에 말씀드린 대로 미중 무역 분쟁의 어떤 안개가 갑자기 걷히고 이게 시장에서 재료로서 영향력이 사라지던가 아니면 또 3개월 이후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아주 단기 합의가 나온다고 하면 그때는 한국을 비롯한 이 이머징 아시아 시장의 어떤 펀더멘탈에 외국인들이 집중할 텐데, 그런다고 해도 갑자기 비중을 확대할 만한 정황은 제가 봤을 때는 나오지 않을 것이고, 특히 한국 경제 같은 경우도 더더욱 지금 펀더멘탈이 악화 일로에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 미중 무역 분쟁이 이렇게 좀 약간 어사무사하게 덮어주고 있는 게 더 좋은 오히려? 거 아닌가? 더. 뭐 좀 기분 좋게 뭐 어떻게 보면은 막 알콩달콩하게 시작한 코멘트였었는데 뭔가 아시아 비중 마감 이게 오히려 나은 것 뭔가 좀 어둡게 마감이 되네요. 오늘. 아니 원래 이 심리는 상대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 반에서 돈 제일 많은 집 애랑 우리 반에서 제일 좀 끼 많이 부리고 애교 많은 애랑 둘이 막 소풍 가가지고 셀카 찍고 이런 거 인스타에 올린 걸 봤는데 내 기분이 좋을 게 뭐냐고. 1위와 2위가 싸우는 게. 네. 오늘 그래서 소장님 기분이 약간 안 좋으셨다. 예, 기분 알겠습니다. 푸시고 다른 분과 오리배 타시고 다시 이제 셀카 찍으시면 되니까. 그죠? 예. 자, 오늘 화요일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끊었다고 이제. 수상 레포츠 끊었다고요. 여름이 오고 있어요. 다시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오늘 아이리스타임즈부터 UBS 뷰까지 여러 가지 의견들 함께 짚어봤습니다. 예, 김일욱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